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방금 끝이 났습니다. 5시에 끝날 때는 좀 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6시에 끝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모습인데요. 1승 2패, 1승 2패. 한 번 오르고 두 번 빠지는 1승 2패. 이게 이제 우리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나타난 효과죠. 네. 시장은 그러나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이 위에서 퉁 튀기면 퉁퉁퉁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안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오늘 정도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죽으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고 급속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산타넬리로 갈 것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도 이 변동성이 컸지만 의외로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빨리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거나 쫄지 말고 여전히 강세의 기조를 가지고 연말까지 가자. 내년 1분기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핵심은 2차 전지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 시장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내년에 시장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뭔가. 4분기 실적은 전체 연간 실적에 묻혀가지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을 이끌어갈 리더,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 시장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가 뭔가, 여기 이런 쪽으로 또 뭐가 또 순환매로 돌아오는가, 새로운 것은 뭐가 또 시장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훨씬 더 우리가 빠른 시장 변화, 그리고 우리의 푸르덩덩했던 계좌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높아질 거라 자신을 합니다. 내년에 시장을 변화시킬 그 무엇, 이게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 내내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를 찾는, 그러한 종목을 찾는데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은 막판에 살짝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계속 빠지다가 이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거죠. 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도 강하다. 오늘 정도면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될 그런 시간인데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올라왔다. 한국 시장은 아주 속된 편의 변동성이 퉁퉁퉁 튀는데 오늘 정도면 안정을 찾고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국채 10년물 발행했다. 금리 4.519% 정도였고 응찰료는 2.45배였다. 금리 한번 봅시다. 미 국채는 2년은 4.934, 1.6bp 올랐습니다. 근데 10년은 4.516, 5.5bp 하락, 20년은 7.9bp 하락, 30년은 9.4bp 하락. 장기물들의 금리 하락이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이다. 유가 하락, 금리 하락, 주식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골디락스의 모습이다. 돈이 주식으로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연말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9월, 10월 그 변태장 같은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시장은 산타넬리의 시기로 들어왔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 9월 도매재고 전월비 0.2% 상승, 예상박 증가세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1년 반 만에 최대폭을 하락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금리도 하락하고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했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했던 것은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었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전체적으로 산업들이 그렇게 바닥을 헤매지 않고 나름대로 굳건하게 강건하게 버티면서 내년에 좋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30년 모기지 금리 한번 봅시다. 미 30년 모기지가 7.86에서 7.61로 이렇게 확실히 하락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7% 이하로만 가준다면 좋은 시나리오, 새로운 시장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FDA가 일라인 릴리의 마운자로 다이어트 신약을 승인했다. 오 마이 갓.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우상향 고려 중에 하나인 비만 치료 중에서 일라인 릴리의 마운자로 다이어트 약 신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일라인 릴리는 3.9%나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네요. 제가 가장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좋게 보는 게 일라인 릴리다. 엔비디아 좋아하다가 살짝 엔비디아 내려놓고 일라인 릴리 너무 좋아하죠.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 미국 식품의약국은 8일 미 제약 메이저인 일라인 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몬자로를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을 했다.
닐레는 잼마운드라는 상표명으로 이 다이어트 약을 출시할 계획이다. 잼바운드죠. 잼바운드. 닐레의 주가는 몬자로가 다이어트 약 승인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에서 약세 속에서도 1.8% 상승, 지금 3% 넘게 상승을 했죠. 한 달치가 139만 원입니다. 139만 원.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등에 따르면 FDA는 이날 몬자로를 성인용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을 했다. 몬자로는 앞서 지난해 5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 승인을 받았지만 임상 실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미 지난해 출시 이후 다이어트 약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제 이미 당뇨병 치료제는 FDA로 허락을 받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시하는 비만 치료제로 공식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펩트론, 인벤트지랩 오늘 또 상승할 가능성. 펩트론 지금 33,000원까지 올라와 있죠. 제가 봐서는 5만 원짜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잘했던 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잘 연말을 맞출 수, 뭔가 탁 이렇게 꽂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맞췄던 그런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우상향 고래이다.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다. 미용과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블록버스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진 게 비만 치료제이다. 일라이닐리 좋아 보입니다. 미국 주요 경제지표 주가 봅시다. 달러 지수 0.02% 상승 105.539. 네, WTI도 2.31% 하락해서 75.58달러. 네, 좋습니다. WTI 하락은 CPI를 끌고 내려오는 거죠. 이제 11월 CPI가 12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아직 이제 10월 CPI가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코 CPI가 4. 지금 1위죠. 4.3인가요? 4.3인데 이게 이제 3자로 보이게 3.9 정도만 보여서 내려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일 CPI 발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0.39% 하락 221달러, 애플은 플러스, 엔비디아도 1.42 플러스. 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일라인일리 보셨고, 네, 상당히 좋습니다. TSMC는 0.2% 하락. 이런 식으로 끝이 났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1.17%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위의 숙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믿을 것은 기업 실적뿐이다. 기업 실적. 기업의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순이익이다.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러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은 잘 났는데 순이익이 감소하는 케이스가 많죠.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코스피의 비금융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23조, 순이익은 77조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 비율이 62.8%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66.7% 예상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차가 7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021년 이 비율이 80.6%였고 작년에는 73.2%였다는 거죠. 올해는 62.8%. 굉장히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뭔가를 많이 떨어버렸기 때문에 순이익이 하락을 한 건데 이 괴리는 금융 손익이나 일회성 손실 등이 영향을 미칠 텐데 주로 금리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올라갔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자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제 4분기로 좁혀질수록 일회성 비용이 기업들의 실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4분기는 다른 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 2011년 이후 기업들의 1에서 3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비율은 평균 70% 내지만 4분기는 47.6%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4분기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떨어버린 거죠. 국내 상장사들이 보통 4분기에 상여금을 주거나 손상차손과 같은 일회성 비용을 덜어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순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계류율 플러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계류율이 낮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한 종목. 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괴리가 좁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순이익이 더 큰 기업들 중에서 이익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실적 플레이를 하기에 괜찮은 선택지로 보여진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 좀 높고 괴류율이 높고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그렇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영업이익에서 뭔가를 덜 떨어내는 그러한 종목. 그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일정 비율 안에 있으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이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보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4분기에서 실적 좋은 기업을 찾는데 무조건 찾지 말고 영업이익에서 뭔가를 떨구고 비용을 떨구고 남은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기업, 여기에 우리 예상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는 게 4분기 실적 플레이 그리고 내년 실적 플레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이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 인디밴드 쪽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죠. 하도 우리가 화장품에 질려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이러한 장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순이익도 많이 줄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 화장품인데 인디.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 분기도 나쁠 것 같지 않고 내년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순이익 차이가 뺀 차이 가장 지금 크게 벌어지는 게 4분기라는 거죠. 네, 4분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네요. 결론 한번 들어봅시다. 안정, 또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동성이 좀 죽어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수는 주식의 방향성만을 보고 고수는 뭘 본다고요? 변동성을 본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죠. 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오래 해봤지만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아주 막 질러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좀 하락장에 왔을 때는 저 같은 시니어의 좀 노땅들이 잘 방어를 하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하수는 방향, 주가 움직임에만 몰입을 하고 고수는 변동성을 고려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주식을 운영하는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현재 뭐 유튜버처럼 방향성만 가지고 올라갈 거다, 기다려라, 찔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수라는 거죠. 하수. 공매도 금지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시장의 변동성 폭은 줄어들고 시장은 급속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오늘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안정 이후 시장은 다시 산타내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제 관심사는 우리 4분기가 아니라 내년에 유망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제가 제일 앞에 서두에서도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큰 토픽이고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 추가로 상승할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비만 치료제, 로봇, 자율주행 이 정도는 우리가 내년을 생각했어도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2차 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제 영역에서 살짝 벗어나서 뭔가를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뭔가가 좀 필요하죠.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다시 순환매로 뭔가가 돌아온다면 저는 애플발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내년에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다. MR 관련주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애플발 비전 프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사서 모으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또 어제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우주 항공 관련주들. 근데 시간은 좀 남아있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가 상장되려면 2025년인데 너무 빨리 이제 들어가면 고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4분기 1분기를 리딩할 종목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YG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한 12월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2차전지 싸움에 비싸니 싸니 이제 이건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해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저처럼 이건 내가 먹을 종목에 저건 심포대하고 버려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말고도 투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2차전지에 목매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최근에 이제 새로운
반도체나 뭐 자율주행 그리고 AI 관련된 그러한 ETF들이 막 설정이 되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꼼꼼히 다시 살펴보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변동성이 좀 줄면서 이제 내년에 뭔가 좋은 희망들이 막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쫄지 맙시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 잘 버티시고 반등 잘 하고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좀 들어오셔서 저에게 저 이런 종목 얼마에 사서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제 생각들을 아주 빠르고 스피드 있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제 아침 이 방송에 좀 부정적인 댓글을 하시는데 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시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써놓으니까 네가 뭘 아냐, 뭐 펀드 매니저 너희들이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시장의 속살이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죠.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믿고 의지하시고 저희 카페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